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습관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보상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.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먼저 전편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다가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포기하고 자신의 약한 의지만을 탓하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.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지가 강한 상위 1%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설계의 문제예요. 즉 무슨 말이냐면 습관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보상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건데요. 결국은 부정적인 상황과 이 보상은 그대로 놔두고요. 이 보상을 얻는 이 행위, 보상을 얻기 위한 이 행위를 바꾸는 것이 습관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. 그러려면 내가 습관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요. 이 습관이 결국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분석해야 되고, 이 습관을 통해서 내가 얻는 보상이 무엇이고, 그리고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행동, 즉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보상을 얻기 위한 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즉 성공적으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이 보상을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설계하느냐라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설계하려면요,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다기보다는요, 글로 이렇게 적는 것이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내가 글로 적을 때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모아져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리인 것처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, 일단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. 그리고 내가 어떤 습관을 고치고 싶은지 습관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, 그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전 배경, 즉 부정적인 상황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. 그래서 그걸 작성해 보세요. 그리고 내가 이 습관 행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보상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습관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습관을 가진 분을 제가 만나서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는 인식하기는 그냥, 저는 사실은 그냥 술을 먹는 걸 좋아해요. 사실은 저는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. 뭐 이렇게 내가 술을 먹는 행위를 그냥 좋아서 하는 행위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요, 대체로 하루 종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술을 먹으면서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있었던 하루에 받은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하게 되더라는 거죠. 그러면서 보상, 즉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을 먹는 우리라는 소속감, 즐거움, 흥이라는 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알코올 의존이라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. 그러면 먼저 술을 먹게 되는 그 전 상황을 볼게요. 사람들과 만나는 게 어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내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어렵고,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이 많이 되고, 그런데 술이라는 거를 먹으면 긴장이 완화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색함도 없고, 또는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술이 나에게 용기도 주고 긴장도 이완시켜주고 내가 속마음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관계도 잘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.
그런데 이 술을 어떻게 끊겠어요?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분은 뭔가 내가 긴장하고 있는 이슈가 있고, 내가 속마음을 얘기를 못하는 이슈가 있고, 또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좀 어색한 이슈가 있어요.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황을 인식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전에는 술에 의존해서만 욕구를 채웠다면 이제 술이 아닌 걸로 채워보도록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왜 사람들하고 속마음을 얘기를 못하지? 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뭔가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. 뭔가 이런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할 만한 용기가 없는, 나는 왜 그러지?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정말 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. 또는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. 그리고 탄산수를 마시면서 내가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했던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. 또는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밥을 먹는 자리에서라도 내 속마음을 조금씩 열어본다든지, 이런 것들도 내가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가볍게는 야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마음이 허하고 배가 허한데 뭔가 나한테 보상 심리로 야식을 먹고 나면 뭔가 포만감, 충만감, 그리고 몰입감, 밥 먹을 때 그 몰입감이 있잖아요. 이런 좋은 긍정적인 게 있는데, 그러면 야식을 말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조금 더 일찍 잠자는 습관, 나한테 야식 대신에 야채를 먹는 거, 이런 것들을 대안책인 행동들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. 다만 이 설계한 것이 한 번에 딱 이루어지진 않아요.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또 장애 요인이 됐고 어떤 요인으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고, 설계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, 이렇게 꾸준하게 수정 보완하면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네,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? 한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 습관을 가지게 됐는지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이 행동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본질적으로 바꾸는 습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